교육 대대 조교. 이게 실제로 이렇게 힘들어요? 탑3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훈련소장을 했지 않습니까? 진짜 진짜 힘듭니다. 과거에는 꿀보직이었어요, 그게. 제 지인 중에도 뭐 옛날 훈련소 그 조교 출신들이 많아요. 그때는 훈련병들이 진짜 하늘같이 받들어 모시고 예. 저 아주 옛날 그때는 훈련병들이 막 돈 모아갖고 자기 그 조교님들한테. 조교 외출 나간다 그러면 돈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안 주면 갔다 와서 괴롭혔다고. 진짜 옛날 얘기죠. 근데 요즘은 제가 훈련소장 갔을 때가 2014년도인데 이미 그때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야, 얘들 너무 힘들구나. 힘들다는 건? 옛날하고 달라갖고 훈련병들이 자기 목소리를 전부 다 내니까 아. 옛날처럼 무조건 통제에 안 따른다는 거죠. 아, 그래요? 자기 목소리를 내고 뭐 왜 이러냐는 식으로. 아, 진짜? 예. 그러다가 요즘은 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권 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입니다만은 어떤 인권 관련된 데서 훈련병들 인권 뭐 보장해라 그러다 보니까 훈련병 인권을 보장하다 보니까 조교 아까 헬보직이라 그러는 이 사람들이 인권이 말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훈련 분대장 조교가 좌양자 우양우하고 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가자 막 이렇게 하고 막 너는 왜 안 가냐 막 그러잖아요. 훈련병이 왜 소리 지릅니까? 내 인권 무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네. 이게 실제 사례예요? 그럼 예. 조교도 어제까지는 훈련병이었어요. 그렇지. 5주 동안. 그리고 오늘 수료를 했는데 신체도 건강하고 목소리도 크고 리더십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 여기 이제 발령을 했어. 자대로 남은 거예요. 그럼 이 친구도 2등병이고 어제까지는 똑같은 신분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훈련병들의 인권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극소수긴 하지만은 훈련 분대장의 어떤 그 외모를 갖고 외모비하. 예, 조교가 이제 그걸 간부들한테 훈련 분대장이 누구한테 보고하고 하면은 이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자꾸 이제 그렇죠. 비중을 둘라고 예. 그래요. 그런 것들이 많아갖고 오히려 상당히 힘든 더 걸로 알고 그렇겠다. 있어요. 예. 저보고 헬보직을 뽑아라 그래도 저는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육체적으로도 이 훈련병들 보다가 항상 앞장서야 되니까 신체적으로도 튼튼해야 되고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다 해야 하는 거예요? 되니까.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이런 어떤 훈련병들이 이 그렇지. 절대 훈련병 복종이 이게 분대장을 없으니까. 보는 것이 또 사서 시비 걸고 하니까 아우. 소위 이제 이 정신 이것이 강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그 얘기만 들어도 그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막연히 생각하기 땐 빨간 모자 쓴 조교는 짐이 곧 법이다, 법이다, 이런 거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소리 왜 커요 하는 순간 뭐 쓰레기 날아가거나 발길질 나가거나 약간 이런 장면들을 연상을 해서 감히 대들지를 못하는 이 옛날 분위기를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힘들다. 그리고 전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통신병 한 직책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여러 수십 개 직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누구는 꿀이고 누구는 헬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통신병도 사람이 있어요. 있고 이거는 꿀이 될 수 꿀이고. 있겠죠. 누구 통제도 안 받으니까. 암호병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 사단장도 못 들어가.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거기는. 일부러 안 들어가요. 보안이라? 그렇죠. 거기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다 이제 암호로 해서 고성균 장희영이 지금 이런 일반 토크를 하는 것 같지만 저기에는 이런 메시지 몇 월 며칠 예, 시 예. 어디에서 무슨 표격이 뭐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은 뭐 단순하게 교환하는 교환병 뭐 이런 거는 좀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방차통이라고 이 통신선이 이제 감겨 있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예. 엄청 무겁죠. 우리 시내에 가면은 맞아요. 케이블 큰 담에 감겨 있는 거 이렇게 있죠. 두꺼운 거 감아놓는 거. 근데 밖에 보면은 차에다 싣고 다니는 큰 거 있죠. 그거 축소판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등에다 이제 지고 다니는 거죠. 쇠로 된 거기에 등에 지고 다녀요? 누가 지고 다녀? 그럼 산에 올라가야 되는. 전쟁하면은 네. 제일 앞에 가는 게 이제 통신병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가서 선을 깔아야 되니까. 그래서 닌자 거북이에요? 그렇죠. 예. 진짜? 짊어진 게 거북이 그 등껍질처럼 해갖고 갑자기 안 쓰. 계속 해야 되는. 저는 통신병 그래서 지금 띠띠띠띠 무전 이런 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왜 통신병을 닌자 거북이라 그러지? 네. 그랬는데 진짜 힘든 친구들이죠. 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이제 포병을 해보식으로 요즘은 포가 이제 대부분 자주포, 자기 스스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포인데 옛날에는 이제 견인포라 그래서 끌고 다니는 포였어요. 예. 예. 병들이 직접. 예.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끌고 가는 건 아니고 큰 트럭 뒤에다가 포를 이제 트레일러 매달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 진지에 가면은 차가
그렇지. 떼놓고 거기서 가면 내려서. 나머지 거기서 세부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 병사들 한 대여섯 명 일곱 혹시 포병 출신 아니에요? 혹시 포병 출신 아니에요? 운전병은 꿀보지? 아, 뭐 그러면은 이제 그 큰 그 포 다리라고 이제 우리가 그러는데 그런 것을 사람 힘으로 들고 막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헬보직이라고 병사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죠. 힘이 엄청. 네, 그래서 군에서 이제 사단급에서 신병들 오면 분류할 때 포병 연대로 가는 병사들을 좀 덩치 좋고 힘쓰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체육대회를 해요. 연대대항. 어, 예. 예. 그러면 항상 포병이 1등하고. 그렇겠다. 왜요? 줄다리기 같은 거 하면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되지. 예. 평소에 맨날 아, 단련하는 예, 예. 그. 그래서 그렇겠다. 사실은 예. 병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에 포병 요즘은 다 이제 대부분 자주화됐으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거 들면서 뭐 허리 다치기도 하고 아. 또 그거 말고도 장비들이 다 무거우니까 뭐 발등을 찍기도 하고 아이고, 예, 참 그렇겠다. 위험하죠. 예. 사실. 예.